이재명 대 이원석 야당 대표와 검찰총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술판 회유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검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검찰 출판 의혹은 여전히 사실이라고 보실까요?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법이 있기 때문에 의혹 계속 제기된다는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방금 한 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100% 사실로 보인다는 그 말 한 것이 아마 지금 부담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표 다른 질문엔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 말을 남기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최 국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 저희가 아는 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말을 바꾼 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거는 셀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오히려 검찰이 말을 바꿨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검찰이 말 바꿨다는 주장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자료들을 다 찾아보면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검찰 출신인 전관 변호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전관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김광민 변호사가. 네. 자, 그랬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만난 적이 있는 걸로 네. 밝혀졌어요. 그 부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그 해당 변호사는 자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 김광민 변호사가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네. 잘못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잘못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걸 믿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꿨다 그러는데 네. 검찰은 그 부분에 가서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검찰과 말을 수시로 바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싸움. 그러면 유권 시청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요? 그건 뭐 저는 이미 결판이 끝났다고 봅니다. 결판이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겁니다. 전관 변호사라고 하는 그 A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런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쪽이 있는데 회유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나기는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수원지검 측의 이제 주장인 거고 이제 이화영 쪽 김광민 변호사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했다는 건데 이제 그러한 진실 공방인데 거의 결판이 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말까지만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사례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모든 지금 이 화제의 중심이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바꿨냐 안 바꿨냐로만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시간이 바뀌었다, 장소가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이 진술 회유가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이 핵심은 비껴가고 네. 지금 격가지에서 계속 말이 바뀐 부분에 대한 공병만 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도 이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부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자꾸 이제 어떤 하나를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만 이 팩트 체크람시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네.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해보자라는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그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어제 이제 이원석 총장까지 나섰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그 다른 상황의 변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본인이 진술 회유를 받았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또 특히 대검이 감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무조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허위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변인님께 이제 그 대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건의 본질은 북한으로 돈이 건너가는 것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 그게 첫 번째 본질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검찰이 회유를 했느냐. 이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재판 마지막 날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갑자기 술판, 술자리라는 매우 자극적인 얘기를 꺼내버렸어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가지로 흐르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이화영 그 부지사나 그 변호인 측이 지금 뭔가 전략을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꺼냅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유의 그 과정이 네. 꼭 단지 그냥 이렇게 말로 혹은 변호사가 와서 얘기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까지를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본질이 사실 가려지고 네.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 지금 변호인들의 어떤 변호 전략이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대변인께 근본적인 부분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은 술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다음에 이화영이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술을 마셔서 얼굴이 벌개졌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위 공방이 만약 어느 한쪽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나머지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회유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자연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곁가지가 본말을 지금 뒤집어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핵심은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진술한 내용, 네. 그 진술한 내용 중에 그 대북 송금 내용을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알렸냐, 네. 보고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예. 이것이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이 어떤 회유를 받아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진술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다시 바꾼다. 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가장 본질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난데없는 얘기들이 끼어들었는데 그 난데없이 끼어든 의혹 제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어서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이제 검찰총장이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검찰 흔들기가 계속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다라는데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발언도 같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성 의원님, 지금 저 발언을 한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또 창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에 내려가서 이제 아마 굉장히 준비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그렇다면은 이화영 발언인데 그것도 100% 사실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 부분까지 찔러 들어갔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하다가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만큼 네.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질서가 얼마나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지를 대변해주는 장면이라고 보고요. 네. 하나도 뭐 틀린 얘기가 없죠. 아까 이제 막 격가지 얘기도 있었고 뭐 본질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스스로가 진술했던 거 아닙니까? 내가 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네. 이때 같은 경우는 애당초 검찰의 회유, 이화영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회유가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이화영 측이 주장했던 게 6월 28일, 뭐 7월 3일, 7월 5일 얘기했었는데 저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예 그냥 열람까지 하고 지장까지 찍었던 게 6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본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회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있었죠. 아니 저 아내라고 하는 분이 재판까지 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지를 않나. 그 박찬대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연락을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측의 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화영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게 본질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또 얘기하고 있는 거를 또 들어보니까 뭐 이제 그 김강민 변호사였나요? 그 네. 변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정관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회유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화영 씨한테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그 진술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접견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2022년도 11월 달입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해외 도피 중이었어요. 네.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고 진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무슨 놈의 그 김성태 진술에 대해 가지고 인정하라고 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기도 지금 이게 맞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따져보면 이건 격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냥 허위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